네. 등골 브레이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아이들이 열광하는 장난감을 이야기하는데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부모님들의 등골이 휘일 정도로 많이 사주게 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오늘 히든 챔피언에서는 아이들이 열광하고 또 부모님의 등골을 휘게 만드는 그런 기업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회사 이름보다는 아마도 이렇게 얘기해야 많이들 아실 거예요. 신비 아파트, 마법 천자문. 누구나 다 아실 만한 기업입니다. 주식회사 엑소플레이의 박세원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딱 대표님을 마주해도 네. 네, 왕구회사 대표님 정말요? 같으세요. 네, 이미지가 뭔가 벌써 재밌는 이미지가 벌써 풍기는 것 같은데. 네. 예. 재미 뿜뿜인가요? 네. 자, 먼저요. 이제 회사 네. 소개와 함께 본인 소개도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회사 소개를 하기 앞서서 좀 뻔한 회사 소개가 많잖아요. 네. 근데 좀 재미있는 회사 소개를 한번 하고 싶은데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제 얼굴을 보시고 왜냐하면 회사 대표가 또 그 회사의 얼굴이기도 하니까 예. 제가 한번 얼굴로 눈으로 회사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눈으로 소개를 한다고요? 네, 집중하겠습니다. 안경을 벗어야 되겠다. 네. 설마 다인가요?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저희 뉴스 프로그램인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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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이 좀 필요할 것 네네. 같습니다. 근데 이게 고난이도의 소개인데요. 네네. 이게 지금 보시는 동안 잠깐 재밌으셨죠? 조금이라도. 황당합니다. 네. 황당한 것도 재미거든요. 네. 일상을 깨는 조금 재미가 느껴지셨다면 그것은 저희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 엑소플레이는 재미있는 장난감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재미가 저희가 추구하는 것이어서 이렇게 재미있게 한번 뻔하지 네. 않은 뻔한 네. 소개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방금 그 표정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 표정이요? 도대체 간에 해석이 불가한데요? 재밌어져라 이런 표정이라고 할 수 거의 있죠. 주문을 거는 그렇습니다. 네, 시청자들의 뭐 그런 표정이었나요? 안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돼지국까지 했는데 이거 약간 오버였던 것 같고. 그러니까요. 좀 네네. 무리수지 않았나 네. 싶기도 합니다. 네네. 네. 자, 일단 앞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XO 플레이예요. 네네네. 네. 우리가 아는 그 영어 X하고 네. O 플레이인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회사 이름을 이렇게 지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엑소가 저희 슬로건이 Make XO라는 뜻인데요. 네. 이제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X를 O로 네. 노잼을 꿀잼으로 만들자.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잼을 꿀잼으로 만들자. 네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저 화면 저것도 회사의 로고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로고고요. 네. 저기 XOP를 이렇게 형상화한 문자 그 로고가 되어 있습니다. 밑에 이제 스마일 웃는 맞아요. 표시는 P군요. P는 또 어떤 의미예요? 메롱한 플레이. 네, 플레이. 네. 엑소 플레이에 네. 그대로 다 담겨 있네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등골 브레이커라고 소개해 네. 주셨는데 뭐 감사하지만 감사한 편이지만 사실은 저희가 매 순간순간 저와 동료들이 이 재미있는 장난감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거든요. 예. 세상을 널리 재밌게 만들자. 네. 홍익인간이 아니라 홍락인간. 네. 세상을 널리 재밌게 만들자는 정신을 홍락인간. 가지고 홍락인간.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앵커님도 재미있었던 좋아했던 장난감 있으시죠? 저는 이제 여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공주놀이, 뭐 마리 인형, 그쵸. 예, 그런 거 그때 이제 그렇죠. 좋아했었죠. 즐거웠던 추억하고 행복했던 기억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얼마였는지 잘 기억 안 나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게 좋았던 기억, 행복했던 추억 같은 건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게 살짝 비싸다 하더라도. 네, 엄마는 기억하겠죠.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은 이제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엑소 플레이 장난감을 사가지고 집에 가시면 아이들에게 평생 간직할 수 있는 행복한 기억을 선물해 주시는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저희 엄마만 기억하지 저는 기억 못하죠. 근데 제가 이제 엄마가 돼서 네네. 네, 아들의 장난감의 가격을 네. 기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우리 아들이 기쁘다면 그렇죠. 네, 기꺼이 얼마든지 그 행복을 선물할 수 있는 거죠. 너무 바람직하십니다. 네. 제가 일조 좀 했습니다, 회사에. 감사합니다. 네. 자, 대표님의 그 명함을 보니까 네. 대표님 명함에 CEO가 아니라 CFO라고 돼 있어요. 네네. 그게 이제 대표로서 말고 또 이제 최고 재무 책임자까지 겸하고 있다라는 의미인 건가요? 네, 그렇게 보실 수 있겠는데 겸직은 맞습니다만 그 CFO 재무 책임자는 파이낸셜 오피서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저는- 재무를 책임지는 거죠. 맞아요. 저희는 파이낸서가 아니라 펀 오피서입니다. 펀 오피서요. 최고 재미 책임자. 재미를 책임지는 대표다. 네, 맞습니다.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기발한 아이디어는 마음에서 네. 제가 더 재미있게 만들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CEO로서 일반적인 경영도 하지만 재미는 정말 명함뿐만 아니라 네. 재미에 관해서는 전체의 프로세스에 걸쳐서 깊이 있게 관여를 하고 있고요. 재미가 저희 엑소플레이가 추구하는 유일한 가치이고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네. 대표님의 그 마음이나 정신 연령을 나이 숫자로 매긴다면 혹시 몇 세 정도? 아, 저요? 네. 20달. 알겠습니다. 스물이라 다행이네요. 아, 그래도 네. 성인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엑소플레이 같은 경우는 왕구 네. 업계에서는 뭐 왕구 업계 테슬라다라고 아, 이렇게 네. 불려요. 아, 네. 그만큼 정말 이 업계에서 최고 선두주자, 이제 성공한 기업이라는 평가인 것 같습니다. 아, 네. 너무 감사한 표현인데 이제 왕국업계의 테슬라면은 저는 일론 머스크고 그렇죠. 네, 앵커님은 지금 일론 머스크랑 대담을 하고 계시는 거고. 영광입니다. 아, 네. 이게 칭찬은 참 고래도 춤추게 하고 아주 행복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제 네. 전 세계 기업의 이단아라고 하죠. 예. 왕구 업계 이단아 맞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표현인데 그게 아마도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장난감을 계속 만들려고 시도를 하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좀 그걸 가상하게 여겨서 붙여주신 이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보통 혁신적인 제품들은 통상적으로 시장에 성공하기 어렵잖아요. 네. 바로 뭐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긴 어려운데 저희 제품은 되게 운 좋게도 저희가 출시한 대부분의 제품이 다 주 유통처에서 수위를 기록했고 그리고 어제 토이즈러스 가보니까 저희 제품이 판매 1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여전히. 네네네. 네. 그래서 그렇게 높은 성과를 혁신적인 제품으로 하는 것으로 더 주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이제 엑소플레이에서 만든 네, 그 네. 왕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화면을 네, 아들이 보면 안 되는데, 네. 심히 걱정이 됩니다. 네, 오늘 또 사달라고 할까 봐요. 네. 정말 많은 아이들이 너무나 이제 꿈꾸는 그런 왕구들이 많은데, 네. 창업 당시에 매출액이 얼마고, 네네. 네, 지금 현재는 어디까지 올라왔는지, 어디까지 달성을 네. 하셨는지 궁금해요. 네네. 저희가 2019년에 사업을 시작해서 첫 해에는 매출이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예. 네, 어떤 산업 분야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완구 시장은 많이 고착화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첫 해부터 성적을 내기 좋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1억이 남짓 안 되는 그 첫 해 매출을 기록했고요. 그랬는데 이례적으로 그 후로부터 2년 후에 2만% 매출 신장을 기록했습니다. 2년 만에 2만 %요. 네네. 예. 200% 아니고 그러니까요. 2000% 아니고 2000도 아니고 2만 %. 이 정도면 테슬라라고 불릴만 하네요. 그러니까요. 어디까지 올라가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 성장세를 이어서 올해랑 내년에 이제 더블 성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종 목표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재미를 주는 것이지만 중단기적으로는 5년 안에 글로벌 탑티어 완구사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5년 안에 글로벌 최고의 네, 네. 그러려면 유니콘 기업이 돼야 되겠죠. 돼야죠. 네, 네. 예. 조조클럽에 가입해야 되겠죠. 네. 왜냐하면 글로벌 탑티어들은 대부분 좀 몸집이 큰 공룡들이 많거든요. 네. 네, 이런 성장 속도라면 뭐 머지않아 네네, 5년 그렇죠. 안에 달성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창업 연도를 보니까 2019년이네요. 네네, 맞습니다. 오래된 줄 알았는데 얼마 되지도 않으셨어요. 네네. 예. 그래서 좀 빠르게 성장해서 약간 그런 별명이 더 붙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제조 유통 쪽의 산업은 뭐 사양 산업이란 인식도 분명히 있어요. 게다가 지금 이거는 왕구 사업이란 말이에요. 네네. 우리나라 출생률 아시죠? 0.78명입니다. 오. 이렇게 이제 출생률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왕구 사업이 앞으로 지속 성장이 가능할까라는 걱정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완구 산업을 제조 산업이다 예. 또는 유통 기반 산업이라고 보신다면 완구 산업은 사양 산업이 맞습니다. 예. 사양 산업을 넘어서서 출생률도 감소하고 있고 게다가 그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태어나는 애들은 대부분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들이어서 완구에서 이탈되는 연령들도 낮아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까 앵커님도 예를 들어주셨지만 그 원래는 한 12세 정도까지는 완구를 갖고 놀다가 지금은 10세도 어렵습니다. 욕은 아니고요. 네. 10살도 어렵습니다. 네. 그냥 9세 정도까지가 완구 가용 연령이라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이제 전체 모수도 작아지고 이탈률도 늘어나게 되고 네. 그뿐만 아니라 고유가, 뭐 고환율 지금 저희 대부분의 완구를 중국에 생산해서 가져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영향이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완구는 사양 산업이 아니라 사양이 그거지 않습니까? 이제 빗길사 벼양 이제 해가 저문 뜻이 없어진다는 뜻인데 네. 이건 거의 절벽 산업이죠 완구는. 네, 그냥 바로 끝날 것 같은 산업일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완구는 그렇게 보시면은 사양 산업이 맞고요. 하지만 저는 완구를 사양 산업이라고 보진 않는 게
재미있는 걸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재미를 주는 거고. 네. 이건 엔터테인먼트고 문화산업이고 음. 문화산업은 미래산업이고 네. 인류가 존속하는 한 계속 그 재미를 탐닉하게 될 것이거든요. 탐구할 거 될 것이거든요. 완구를 그렇게 봐야 됩니다. 재미있는 문화산업으로. 네. 그렇다면은 미래산업이고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그러려면은 제조 기반으로 뿌리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소비자가 찾게 만드는 푸시 마케팅이 아니라 소비자를 끌어당기는 풀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소비자가 좋아하는 재미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고요. 이것은 지금 되게 시대적으로 잘 맞아떨어져서 지금 시대가 나쁘다고만 보실 수는 없는 게 지금 혹시 6포켓, 8포켓 말씀 들어보셨죠? 요새는 10포켓이라는 말까지 있는데요. 네. 그게 이게 어떤 건가요? 출생률이 낮아지니까 네. 그 자식 형제가 있어도 한 명밖에 안 낳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한 명이 낳아지면 예전에는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의 지갑이 열리다가 아. 그래서 이제는 이모 삼촌까지 애를 안 가지면서 예. 8포켓까지 갔다가 지금은 아빠 친구 엄마 친구까지 아기 생일 때 선물해 준다는 뜻으로 네. 10포켓입니다. 아, 그래서 10개의 지갑이 열린다. 맞아요. 아, 그런 네. 의미군요. 네네. 예전에는 자식이 많고 아이들이 많을 때는 이렇게 뭐 하나 주기도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똑같이 줘야 되니까 물려 있고. 지금은 그렇지 않고 10포켓 상황이기 때문에 뭘 그냥 주는 상황 아무것도 아닌 것을 주는 상황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사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이에 대응되는 제품들은 그 소비재는 저희는 KMD라고 부르는데 소비자가 정말 좋아하고 재밌어하는 그런 가치 있는 제품을 가격에 상관없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소비자를 또 몰입시키는 일이고요. 지금 준비는 돼 있거든요. 예. 이것을 이제 그 시장 상황 거시적으로 보셔도 알 수 있는데 그 출생률은 급감하고 있지만 키즈 시장은 아주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 코로나19 아니고 간에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 어떤 산업군과 비교해도 굉장히 고속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템포켓처럼 고객의 객단가가 높아졌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야 되고 그것은 고객이 좋아하는 것을 만드는 것이고 그것은 저희가 제일 잘하는 일이고. 예. 그래도 사업 얘기하시니까 진지하시네요. 네. 잠시 뻔은 내려놓고 네. 상당히 시리어스하게 이제 네, 진지한 네.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완구 산업은 네. 문화 콘텐츠 산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AI와 AR을 또 완구에다가 네, 네. 직접 또 그 도입을 시키셨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또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예. 근데 그 인공지능과 증강현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AI와 인공지능 같은 그 디지털 혁신 기술들을 완구에 적용시키려지 않은 노력을 아직 안 하시는 거 이게 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고객은 무엇이든 좋은 걸 살 준비가 돼 있거든요, 사실은. 예. 네. 그런데 고객이 원하는 거, 그러니까 그 타겟 그룹이 누구겠습니까? 지금 포노 사피엔스라고까지 불리는 디지털 네이티브들이에요. 날 때부터 핸드폰 들고 태어나는 아이들인데 예. 걔들이 이제 2살, 3살 때도 스마트폰 가지고 놀다가 갑자기 왕고살 4살, 5살 됐을 때 다 치우고 그냥 팽이쳐. 다 치우고 그냥 맘까게 하고 변신 로봇 갖고 놀아. 네. 이게 더 어불성설이거든요.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저게 바로 이제 증강현실이잖아요. 네네 예. 맞습니다. 지금 파는 그 카드에 신비 아파트 카드에 네. 휴대폰을 대면 네. 저렇게 이제 3D 입체처럼 맞습니다. 3D가 아닌가요, 요즘은? 네. 3D입니다. 네. 입체처럼 보이는 거죠. 네네 저렇게 한 장을 했을 때 증강현실 콘텐츠를 즐길 수 있고 저거는 4장까지 모으면 또 다른 콘텐츠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죠. 네, 등골 브레이커 많네요. 네. 저 4장이 랜덤하게 되어 있어서 계속 따셔야 되고. 네. 많은 아이들이 또 이제 상당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네, 그래서 그 아까 이제 AI를 왜 섞었냐 물어보셨는데 네. 그걸 지금 안 섞으려고 시도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약간 현학적인 얘기가 될 수 있어서 좀 짧게 말씀드릴 텐데 페르마의 법칙이라고 빛은 가장 빠른 길로 이동한다라는 그 법칙이 있거든요. 네. 이제 A에서 B 지점을 갈 때 빛은 가장 빠른 속도로 가죠. 공기 중으로 이동할 때는 그냥 바로 직선으로 가게 되고요. 그런데 이제 뭐 물이라든가 다른 매질을 만나게 되면 경로를 바로 바꿉니다. 본능적으로. 네. 그게 빠르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굴절해야 되니까. 그 장난감의 길도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이제 이걸 엑소의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네. 세대가 바뀌었고 그것을 향유하는 아이들의 속성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팽이쳐라. 계속 옛날 장난감 갖고 놀아라.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빛의 길처럼 장난감의 길도 새로운 시대에 맞게 바로 경로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빙하기 시대의 공룡처럼 이렇게 어느 한순간 갑자기 세대에 적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 아무리 훌륭한 사람 기업이라도 시대를 거스르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어우, 대표님의 철학이 또 뛰어나십니다. 이번에 그 새로 출시될 또 신비 아파트 제품이 있어요. 예, 신제품에 대해서 좀 설명 소개 좀 해주세요. 아, 네네. 신비 아파트는 대한민국 대표 IP고요. 예.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글로벌 IP이기도 하죠. 저희가 지금 메인 완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시즌 5의 메인 완구들이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하반기에는 좀 더 재미있는 제품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은 그 AI 대화형 아동 케어 로봇인데요. 그 아마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챗 GPT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럼요. 아, 네, 예. 네. 그 생성형 AI 시장이 이제 맞습니다. 예, 네. 상당히 열풍이죠. 네, 초거대 언어 모델 기반인 생성형 AI 시장.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저렇게 자그마한 신비 모양, 신비 아파트의 주인공 신비 모양의 챗GPT를 탑재해서 아이들과 자유롭게 대화하는 형태의 네. 로봇입니다. 네.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얘는 선제 발화형 로봇이라서 아이들에게 먼저 말을 걸고 아이들이 답변하면 대화를 이어갑니다. 대화를 이어가는 와중에 그 아이들의 발화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것을 이제 부모님에게 리포팅을 합니다. 예. 오늘 아이랑 몇 단어를 했고 얘기를 해보니까 어휘력이 좋아진 것 같고요. 9구단은 8단 정도까지 외우는 것 같아요. 밥은 안 먹은 것 같으니까 점심을 먹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걸 그런 걸 판단해서 진짜 부모에게 얘기를 해준다고요? 네, 리포팅을 할 뿐만 아니라 예. 부모님 앱이 별도로 있어서 부모님이 아이에게 얘를 당근을 먹여라 예. 혹은 몇 시에 재워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아이를 자연스럽게 그렇게 유도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시키는 형태로 사용되고요. 네, 혹시 그 대화 중에 아이들이 ADHD, 주의력 결핍 장애 증후군 그런 쪽이 혹시 이렇게 발견이 되면 우려가 되면 바로 부모님한테 리포팅하고 예방 프로그램을 구동시키는 형태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의 뭐 과외 선생님 같은 네네. 느낌도 나고요. 네네. 예. 요즘 뭐 맞벌이 부모들이 많으니까 부모를 대신해서 아이를 네. 케어해주는 네. 그런 역할까지 하는데 네네. 언제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올해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상품 정도로 계획될 것 같고요. 예. 저희는 이것을 좀 그 깊이 있게 개발을 해서 신비 아파트 신비봇뿐만 아니라 얘를 이제 실버 쪽으로 적용을 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피벗이 가능한 게 이제는 이제 그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이거를 로봇을 보내드리고 네. 자식들이 그 앱을 가지고 확인하면서 부모님이 식사를 하셨는지 얼만큼 얘기를 하고 계신지 네. 혹시 뭐 우려되는 치매 질환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부모님에게 뭐 재밌는 노래를 들려줄 수 있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신비봇에는 그 머신러닝에 의한 신비 성우 목소리가 그대로 탑재되어 있거든요. 예. 그 실버 쪽도 마찬가지로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그런 스타나 유명인들의 목소리를 탑재해서 그렇게 대화하는 것처럼 꾸밀 수가 있죠. 네. 단순히 이제 뭐 완구 제품이 아니었네요. 네. 예. 하반기에 출시가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또 기회가 됩니다. 네.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네네네네. 좀 아쉽네요. 앞으로 이제 사업을 어떻게 확장하실 것인지 네. 계획 좀 들어보고 싶어요. 네네. 저희는 이제 창업할 때부터 글로벌 진출이 목표였습니다. 예. 네, 글로벌 진출 계획을 갖고 있고 이제 한국 포함해서 중국, 미국, 일본 전략 시장으로 해서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요. 신비 아파트는 이미 그 글로벌 플랫폼 넷플릭스나 아마존 프라임 그리고 태국, 대만,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방영이 되고 있고 특히 태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는 지상파 1위를 달성하기도 했고요. 예. 그쪽을 진출을 시작으로 그 작년에 저희가 준비를 좀 바짝 했거든요. 신비 아파트뿐만 아니라 IP를 다각화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엔터테인먼트, 세계 정상급 아이돌의 굿즈도 준비가 되어 있고, 예. 그래서 세계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 갖춰놓은 상태고, 올해 하반기에는 미국의 지사 설립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하반기에 또 미국까지 진출하신다고요? 네네.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투자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또 IPO를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맞습니다. 되지 않을까요? IPO 네네. 계획도 있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이제 2024년, 내년에서 내후년 네. 사이에 IPO를 준비 중에 있고요. 장이 좀 좋아야 될 텐데요. 괜찮습니다. 실적이 좋으면 예. 장을 뚫고 더 반짝반짝 빛날 수 있으니까요. 네. IPO가 목표는 아닙니다.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탑티어가 되는 것이 목표고 그걸 위한 좋은 부스터가 그 한국에서 IPO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실적을 더 내고 성과가 좋다면 그 글로벌 탑티어가 되기 위해서 뭐 해외 주요 거래소에 뭐 듀얼 리스팅이 된다든가 그런 예. 쪽도 전략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 해외 진출은 미국 말고 다른 시장은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만 이렇게 해주시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이제 지난달에서 올해까지 이번 달까지도 그 일본의 굴지에 네. 그 완구 업체와
또 미국의 미디어 업체와 같이 협력해서 내년도에 그 글로벌 타겟으로 한 제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일본 하면 또 애니메이션 또 완구 쪽으로 뛰어난데 우리가 국내 시장에 반대로 일본 쪽으로 맞습니다. 노려서 공략하겠다라는 네, 계획이신 네, 거죠. 네. 예. 네, 네. 동남아 시장 쪽도 어떤가요, 분위기는? 동남아는 그 말씀드린 신비 아파트 같은 경우가 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예.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고요. 아직 머천다이징은 진출하지 않은 상태여서 일단 그쪽 먼저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가 더더욱이 기회가 기대가 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엑소플레이의 박세원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